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의 빅뉴스에 힘입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되어 모든 품목에 1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투자 약속을 했지만 세부 내용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자동차와 기타 품목에 대한 관세 합의를 마쳤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재개될 예정이며 90일간 관세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책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며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 국채 금리는 여전히 4%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될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데요. 만약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인하 정책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계속 화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세부 조율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발표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를 볼까요? S&P 500은 지난주 1.5% 상승했고 연초 이후 8.6%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4%, 0.24% 상승 마감했고요. 하지만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PER이 22.49배로 근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합니다. 지난주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며 헬스케어, 산업재, 소재 등 섹터가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하반기에는 원자력 관련주에 이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섹터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도 시장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어요. 테슬라는 강하게 반등했고 엔비디아는 고가 놀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실적 발표 후 4.4%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을 기록했네요. 반면 인텔과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로빈후드 주식은 현재 가격이 적정 가치보다 크게 고평가되어 있어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상황을 볼까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 소식에 힘입어 3,200포인트 위로 마감하며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초 이후 33.2% 상승하며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PER은 10.54배, PBR은 1.07배 수준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5일 연속 음봉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논란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지만 코스닥은 과매도권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6월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7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조선업종에 집중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부담과 함께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으로 인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관련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기준 하향 보도가 기획재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남아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고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8월 1일 기한을 앞두고 15% 관세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22조 7천억 원 규모의 테슬라 AI 칩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머스크가 해당 수주 규모가 최소이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죠. 이는 파운드리 관련 소부장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의 자동차 관세 인하로 수혜가 예상되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전 저점을 깨는 상황이 발생하며 반도체 관세 이슈와 맞물려 좋지 않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9천 달러에서 12만 달러 근처까지 상승하며 고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비트코인 크립토 펀드로 4주 연속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스트리티지의 우선주 STRC가 미국 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7월 30일 미국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며 차기 연준 의장이 수익률 곡선 통제 YCC를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이어질 경우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IRA 수정안 수혜가 예상되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테슬라 AI 칩 파운드리 대규모 수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관련 소부장 기업들을 주목할 만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므로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 기대감과 기관 자금 유입이 긍정적인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고평가되었거나 변동성이 큰 로빈후드, ARM, AMD,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은 신중하게 관망하며 재진입 시점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